만나보도록 하죠. 네,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미경 변호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성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4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4차 어제 집회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편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태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시기 바쁜데 국정이 방해되지 않으십니까? 부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국정 지휘도 못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가 어려운 어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와 광신도들 간에 소통하는 이러한 구조, 인식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어제 4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현님. 예. 어제 같은 경우는 3차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3차는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중심으로 있었다면 어제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최 측 추산 한 95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죠? 예,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여기 광화문 광장에 100만 촛불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사실 징검다리 집회라 해서요. 다음 주 그러니까 26일에 또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한 어떤 숨고르기 과정에 있었던 예. 그래서 어제는 서울로 다 모이는 집중 집회가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이 징검다리 집회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 예. 전국적으로 100만 정도가 또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집권 측에서 또다시 민심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인데 네. 결정적인 건 한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 한 예.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워서 말이에요. 사실상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그 약속을 네. 완전히 뒤집어 엎고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것과 그다음에 아까도 관련 화면 나왔지만 친박계 김진태 의원인가 하는 분이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예, 촛불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듯한 예. 이런 민심을 역행하는 발언을 한 게 어제 촛불 집회의 규모를 키운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집회도요. 우리 시민들은 참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4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불상사가 없었어요. 정말 이 선진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집회 현장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 질서정연한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들 이제 참석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집회 강만할 때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그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하게 정도가 청소하더라고요. 오늘 예.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침에도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보면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내자동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23명의 연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한 명의 연행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12시가 딱 되자마자 자진해서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로 보면 정말 국민들이 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각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누구나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서로 스스로 말리면서 말리고. 이 집회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로 또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첫 주말 집회라서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학능력고사를 치른 고등학생부터 앳된 중학생들까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와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는 하야하라! 청소년이 주인이다! 금수저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크게 공부할 필요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믿어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나 하는 생각.
자, 안타깝습니다. 고3 수험생들 그 수능을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어제 주말에 저 저녁에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 의원님 이런 거 아닐까요? 저렇게 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참석한 이유는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의 이른바 학사농단의 울분을 토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마음을 안고 저 촛불 집회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최순실, 정유라, 예. 그다음에 장시호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일반 서민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다음에 그 들어가서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겪어봐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인 거죠. 그게 굉장히 예민한 나이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어저께 사실 많이 어른들이 걱정한 건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솔직히. 예. 예. 근데 다칠까봐 혹시라도 이게, 왜냐하면은 저게 순수하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정파적으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언론이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 화면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여주니까 아,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이 저 자들로 인해서 이게 망쳐지면 안 되겠다는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이 그거를 이렇게 물결이 뒤엎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찰이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법원에서 굉장히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위치까지 오케이 해준 거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선. 안 그러면 경찰이 또 다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20 몇 명 연행되고. 23명.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니까 아, 위험하다는 생각을 사실 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번에는 이 순수한 이 시민들이 그거를 제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분들의 그거를. 자, 서영호 수장님. 네. 어제 집회는요, 그러니까 3차 때보다 사람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이제 95만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적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3차 집회 때는 사실 지방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많이 참석한 인원들이 있었고요. 어제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참석했다는 측면에서 95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요, 어제 그 집회에서 학생들도 참석을 했고, 뭐, 굉장히 자발적인 이 집회 속에서 이 구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차 때는 박근혜 퇴진해라, 박근혜 하야하라. 어제는요, 그걸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박근혜 구속해라. 이게 굉장히 체포해라. 메시지가 좀 세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특징적인 모습 중에서 하나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태일 열사 그 기념식이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각 사업장에서 조직적 동원된 사람이 많았는데 어제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보니까 대학생의 총학생의 깃발 말고는 그리고 한국노총 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3, 4, 5원 가족 단위들 그리고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들이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들이 외치는 핵심의 내용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한다라면 어제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내려온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탄핵도 얘기하고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정유라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거긴 하지만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해 적시되는 것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범을 확신하면서 네. 탄핵 절차와 합법적 처리를 구체적 요구를 들고 나온 게 어제 집회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 학생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갔나. 참 중학생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또 비상근무 체제를 발동해서 수석 비서관 이상급은 뭐 전원이 출근을 해서 좀 민심을 좀 두고 보겠다 그런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또 청와대 본관이 지난주와는 다르게 불이 꺼진 모습이 또 화제가 일찍 되기도 꺼졌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청와대. 그 본관의 불이요? 예. 뭐 말은 이제 예의주시하겠다 하는데요.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불 꺼진 거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들이 암만 그래봤자 나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박근혜에게는 박근혜의 길이 있다. 그 JP가 얘기한 것처럼 5천만이 들고 일어난들 나는 꿈쩍달싹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어떤 비상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매주마다 반복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미 중장기전에 대비한 태세가 어제 그 불 꺼진 청와대의 모습 아닐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입학 비리에 관련해 갖고요. 1957년에 이승만 시절에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엔 부통령 제도가 있어갖고 이기복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부통령 2인자. 예. 근데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양자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강석이었어요. 이강석. 예. 근데 이강석을 대한민국의 최고적이라는 서울법대에 시험도 보지도 않고 네. 편입학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서울법대생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동맹휴학을 하고 네. 그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1957년이면 지금 2016년이니까요. 49, 몇 년 전 일이에요? 60년 전. 60년 전이죠. 6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이 이게 이런 평행이론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평행이론 아닙니까?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이거는 이 정권이 단순히 무슨 부패 정권, 무슨 정권을 떠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정말 거꾸로 크게 돌린 돌리는. 정말 반동적인 정권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제 촛불 집회가 저렇게 많은 이제 성난 민심이 분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새누리당 친박 강성 의원으로 불리우는 김진태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며칠 전에요. 이 촛불 민심과 관련해서 에이, 그 촛불 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네, 춘천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재선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 친박 핵심 의원이죠. 어제 춘천에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또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현중 의원님, 보란 듯이 어제 김진태 의원이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고 하니까요. 집회 현장에는, 시위 현장에는 LED 촛불이 등장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LED뿐만 아니라 어제는 상당히 진화를 해서 색색깔 LED까지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촛불을 2개 들고 나온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2개 들고 나오냐니까 하나 꺼지면 하나 켜게 들고 나왔다는 거죠. 예. 그만큼 국민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 말고 또 하나가 있다. 그건 친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보수주의자는 절대 저러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의 법치주의와 국민들의 어떤 민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게 보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저는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본인이 국민 누구한테 뽑혔습니까?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저렇게 국민들의 민의를 폄하하고 폄훼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촛불은 곧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촛불을 저런 발언에서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어제도 횃불까지 등장했습니다만 그러게요. 국민들 가슴 속에 들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박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좀 점수를 많이 줘서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뭐냐면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왜냐하면 착각이요? 예. 이 보수층이 계속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네. 숨어있는 보수층이 있다.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거리에 나가지 않은 사실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예? 그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해서든 나라를 걱정해서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서든 다 이렇게 투표해줬던 분들. 그분들이 아직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 친박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 완전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이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 찍었던 분들이, 네. 혹시 이게 속은 게 아닌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속은 게 아니냐. 그래서 동정의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걸 내비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동정이 이제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단순히 이용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동정심이 다 사라졌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라고 저 김진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저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요, 신 의원님, 어제 집회에서 좀 특이한 것은 소위 이제 박사모라고 일컬어지는 단체가 시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단체라는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맞불 집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보수단체라는 용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른바 친박,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일부. 거지 어떤
보수 단체의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모라는 단체가 과연 보수인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보수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보면요. 보수라고 하는 외피는 쓰고 있죠. 보수 정치라고 하는 외피는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수는 진보보다 공사 구분이 더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외피는 쓰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네. 않아. 이런 건 뭐냐면요. 겉은 비슷한데 속은 전혀 다른 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이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 보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박근혜와 친박을 옹호하는 이 저 단체가 어떻게 보수의 대표성도 전혀 없고, 그런 점에서 보수 단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말이에요. 저런 식의 표현은 말이에요. 마치 이쪽에선 보수단체가 집회하고, 그러면 이 광화문 촛불은 뭐예요? 그럼 진보단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혁 진영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구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오히려 청와대가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수 있다. 저런 식으로 저게 어제 집회가 서울역의 보수와 광화문의 진보의 대결이었다. 보혁 대결. 이거는 그야말로 저는요. 저 광화문 저 촛불에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지난번 선거 때 새누리당 찍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럼 그 보수는 무슨 보수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정말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국민대 친박의 맞불 집회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광화문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나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모였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한, 내가 왜 박근혜를 찍었는가 하면서 반성하고 한탄하면서 나온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저 문제를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 성난 국민대, 그리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의 모임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김진태 의원의 이런 발언도 본인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탄핵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지. 예. 진보 단체든 아니면 국민들의 촛불 시위에 대해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폄훼하는 발언하는 것은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보수주의자가 아닌,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보수와 진보와 공존,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김진태 의원은 그런 보수 진보를 예.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성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어제 박사모 집회를 보수 단체의 대표성을 띤 뭔가 집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좀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잠깐 짚어봤고요. 네.